다음은 인천 서구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무경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무경정입니다. 지난 106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과 정부는 공정과 기회를 외쳤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청년들의 삶은 나날로 팍팍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좌절과 불신만을 안겨줬습니다. 취준생들은 수백 개의 지원서를 내고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자녀는 쉽게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치는 이게 정말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사회에는 미래 역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 라고 말만 하는 그런 윤석열식의 공정이 아니라 진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식 불공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장관님. 혹시 지조란 무엇입니까? 지조란 무엇입니까? 글쎄,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조라는 것은 원칙과 말씀하신 신념을 지키는 일이고 이 원칙이라는 건 장관께서 내신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장관이 외교부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외교부의 지금 모습은 원칙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공직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과정은 왜 이렇습니까? 전공 분야, 학위 소지 여부, 경력사항 모두 엉망진창인데 채용이 됐어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취업한 이 공고 외교부에서 전공 분야 바꾼 거 맞죠? 네, 관련 사항 다 상세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는 공고 범위를 벗어나서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보시면 국립외교안보소 연구원 채용, 그 산하기관, 단순 변경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고 자격증을 경력으로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을 위한 맞춤 공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장관님, 외교부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있죠? 네.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이번 준비하시면서 확인하셨죠? 자세한 내용 못 봤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도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 공고에는 석사 학위 소지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른 석사 수여 예정자, 이 매뉴얼에 따르면 명백한 지침 위반 아닙니까? 공고일 기준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른 실무 경력을 35개월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무급 인턴 그리고 연구 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채용에서만 실무 경력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선례에 따랐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실무 경력으로 인정된 경력 증명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2년 기한을 훨씬 넘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것도 PPT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형광펜 칠해진 보시면 경력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전에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씨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학력 인정, 경력 인정으로 통과한 서류 전형에서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만점을 줘요.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경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등을 만들고 채용을 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은 대상자 통과하는 전형이고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이 성적 기준의 근거고요. 거기서 1등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서류 전형 평가위원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파견 이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심사에 들어간 인사협조에 겁니까? 근무하는 인사 전문가들입니다. 그 면접위원 위촉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이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제 어텐션까지 들지 않았던 사안인데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그동안의 채용 관련 과정에서 젊은 청년 세대의 그런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감사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정답인데 그 정답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빠 찬스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진짜 내부에서 개선하실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로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면죄부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먼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3자인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임이란 것은 남이 지워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첫 대응, 외교부의 첫 대응이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떼실 때는 국회에 제출하던 이 자료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툴르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심 씨가 한국어가 합격했습니다. 서툴러서가 아니라 네. 사실관계의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전달력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하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지점이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그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도상 흠결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정이 그렇게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 채용에서 심시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 지금처럼 두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학인증 시험을 한번 보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어학인증 토플을 한번 얼마 듭니까? 모르겠습니다. 토플이 한번 보는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아시겠지만 외교부 특성상 그런 어학인증 시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한 번에 30만 원 드는 이런 시험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채용 과정에 임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 뽑히는 그런 자리에 누군가는 기관이 기준을 바꿔준 게 아니냐
알아서 채용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리고 장관님께서, 조태열이라는 장관께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원칙과 공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청년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외교부 채용은 아빠 찬스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해외 나가서 일자리 알아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감사 청구, 이런 내용을 더 넘어서서 외교부 자체에서의 자정 노력과 반성과 그리고 사과가 먼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장관님, 2023년에 선관위에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표 삭제가 됐고 기준이 변경됐고 내부 채용 규정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채용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선관위에서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네,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들의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 사건에 대한 이 내용, 선관위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채용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벌써 많이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공모만 53건, 53건 있었다고 해요.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박기 인사에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난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 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헌정당 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십시오. 네, 차관님,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 거리 즉시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록이 포함된 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한대행께서 아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죠. 네,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권한대행께서 아마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 아마 법 취지를 아마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거리된 경우에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겠습니다. 관저 무단 점거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중검검사를 안 했죠? 관저 처음 들어갈 때. 네, 감사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만찬도 하고 지금 시작도 끝도 엉망인데요.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증거 인멸시킬 수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식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약자들을 아직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 바로잡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모경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